진짜 이 생활비는요, 생계비요, 생계비. 그리고 왜 이렇게 힘들 때 너무 힘들었냐면, 아기를 임신해서 몇 달까지 일을 다녔는데, 아기를 낳고 나서는 일을 못하잖아. 레슨을 못해. 못할 때 그때 경제가 되게 어려웠었는데요. 이거를 3번 연상 찍어 하는데 없으니까 더 충격적인 건요. 그 다음 달에요. 이거 실제예요. 얼마 벌어왔어? 이번 달에는 월급이 얼마야? 그때요. 11만 7천 원. 장난해? 67만 원이야? 제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 신랑 뭐래요? 언니야 17만 원이가 이렇게요. 장난하냐고. 그랬더니 막 환수를 당했대요. 환수를 당해서 이게 이렇게 돼서 그때 당시 한 2천만 원 정도가 빚이 있었나 봐요. 저는 10년 동안 살면서 5번인가 7번 이사를 다녔거든요. 정말 작았고 처음에 살았던 이 집에서 애기 키우고 사는데 그 주택에서 바퀴벌레를 저는 난생 처음 봤는데 바퀴벌레가 득실득실한 그곳에서 살다가 그게 너무 싫으니까 이제 2천만 원에 좀 모아가지고 아버지한테 500, 시아버지한테 500, 우리가 500 모아가지고 2천만 원에 40만 원씩 월세 내면서 또 산 거예요. 조금 아기가 있으니까 깨끗한 환경에 가고 싶지 않아요. 이 40만 원 월세가 밀려가지고 또 빚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10년 아니고 거의 8년 동안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 시크릿, 이 언니들을 제가 만나게 됐어. 만나게 돼서 저는 바로 듣지도 않고 플랜을 듣지도 않고 언니 무조건 할게요. 왜냐면 왜 무조건 했냐면요. 언니가 저 맨날 밥 사줬거든요. 옷가게에서 이사를 가다가다 서천동이면 좀 잘 사는 동네인데 만수동은 되게 못 사는 동네거든요. 만수동으로 이사를 나오는데 마음이 좀 아팠거든요. 만수동에 이사를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이 언니가 하던 옷가게에 우연히 애기들을 데리고 갔는데요. 언니도 아기가 이제 계셨었고 저도 아기가 인연이 돼서 한 8개월 정도 알고 지냈어요. 그냥 옷가게 언니, 이 언니는 옷가게 언니. 그리고 맨날 제가 저를 다 물어봤는데 제가 이제 고지고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애새 키우면서 언니는 애기 하나 키우시는데 예쁘다고 맨날 밥을 사주셨어요. 10번 사주셨고 또 11번 계속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산다고 하면요 못 사게 하셨어요. 니는 사지도 말라. 이랬던 언니가요. 시크릿을 우연히 만나면서 바로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밥 사주니 고마워서요. 200이고 뭐고 몰라요. 10만 원이 모르고 그냥 언니가 한다면 무조건이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은혜를 갚아주고 싶었는데 갚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았는 줄 아세요? 아기가 어려우니까 그거를 줘요. 고구마, 감자 뭐 이런 거 아기들 뭐 주는 거 있어요. 그게 오면 그걸 언니가 갖다 줘요. 고마우니까 언니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무조건 했어요. 무조건 하고 제가 지금 바이러리가 한 300명 정도 되거든요. 저 밑으로도 아까 인맥 없다 했죠? 제 인맥이 얼마나 없는지 말씀드릴게요. 1000명 정도가 들어왔어요. 제 바이러리 밑으로.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이 300명이라는 거고요. 4월달부터 제 1대가 지금 김민성 사장님, 2대가 이제 그 김경애 사장님인데 제가 4월달에 하고 김민성 사장님 아까 제가 봤더니 날짜가 1대잖아요. 다 탈퇴되고 나갔다는 얘기죠. 8월달에 들어오셨더라고요. 4월달부터 5, 6, 7, 8월달까지 스폰서님들은 플래티넘 가서 20명에서 한 5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나가고 남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4월달에 온 거. 이렇게 4명이라는 거야. 근데 이 4명이 다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다이아몬드 제가 루비라는 직급까지 와 있고요.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에 제가 이제 오르죠. 제 인맥 전 돈이 없어서 했어요. 간절하게 했고요. 인맥이 없었다. 인맥이요 제가 없어요. 제가 생활했던 거는 집, 교회에서 반주를 하니까 교회, 애들 레슨 이렇게 요 공간 안에서만 살았었어요. 저는 괜찮은 사람이었었어요. 왜냐면 교회 무리에서 제가 레슨을 해서 120에서 150을 제가 벌어왔잖아요. 그때 그 교회 다니던 남자 집사님들이요 우리 신랑을 다 부러워했었어요. 와이프가 벌어온다고 100만 원이라도 벌어서 좋겠다고 그랬었다니까요. 이 무리 안에서 저는 이렇게 그냥 산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렇게 살았었는데 지금 무슨 얘기 말씀드리려고 했지? 인맥이요. 제가 데리고 온 사람 시어머니 시어머니 시아주버니 그리고 또 교회 그때 좀 부르자 집사님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이제 그때 사업으로 들어오셨었는데 그 박영민 집사님이랑 이분이 한 분 들어왔고요. 펜을 사시고 이제 아예 사업을 안 하셨고 권현숙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진심으로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몇 번 오셨다가 이렇게 4명 끝이요. 그리고 중간중간 저희 신랑이 소개시켜 주셔서 이제 한 사람인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2년 동안 사업하면서 나를 믿고 온 내 지인이 브런치를 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도 없어요. 제품을 쓰는 사람은 조금 있는데요. 근데 저는 어떻게 성공을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조금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말을 못해도 할 수 있는 사업이며 인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이며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이며 제가 또 이렇게 제가 대안이 됐잖아요. 제가 또 현재 어떤 줄 아세요? 아침부터 또 엄마가 전화가 왔거든요. 어머니는 농사를 지으세요. 친구도 없을 정도로 일만 하고 사시는 분이신데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쓰러지셔가지고 일이 너무 힘드니까 쓰러지셔서 며칠 전에도 전화가 왔었거든요. 지금도 병원에 가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일거리가 많아서. 근데 엄마가 왜 쓰러졌을까? 2달 전에 오빠도 결혼해서 애들을 둘 키우면서 인천에서 사세요. 근데 오빠가 좀 스트레스를 받고 하니까 술을 먹고 넘어졌어.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요. 머리를 깨져가지고 깨어나지 못하겠다 이랬었는데 이제 살아나서 지금 2달, 3달 동안 치료를 받고 있고 생활을 못하고 눈이 안 보여요. 뇌를 다쳐놓으니까 눈이 2개로 보여서 생활을 못해요. 근데 애는 둘이 있잖아요. 시어머니 집에서 계시지만 그래서 지금 2달, 3달 동안 일을 못하는 상태. 그리고 또 저가 친남동생이 있어요. 남동생이 제일 괜찮아요. 얘는 지 앞가림을 지가 하는 애. 저는 제 앞가림을 못했죠. 우리 오빠도 못했어요. 그리고 동생은 좀 자기 앞가림을 하고 있어서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저보다 2살, 3살이 어린데요. 한 280만 원 정도 벌으면서 자기 앞가림을 지가 하는 애요. 그런데 한 일주일 됐나 봐요. 얘가요. 그 건설회사에서 아무튼 뭘 하거든요. 건설회사에서 뭘 하는데 건설회사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하루아침에 없어져서 실직한 지 지금 4일째?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 있는 그런 상태예요. 저희 부모님은 진짜 가슴이 어떠실까요? 부모님이 왜 대학을 가르쳤냐면요. 애 셋이 부모님 때는 그렇잖아요. 못 배웠거든요. 아버지가 중학교 중퇴, 어머니는 공부를 잘했으나 밑으로 남동생이 7명이어서 학교를 안 보냈어요. 공부 잘했는데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그 꿈이 그냥 뭐냐면 애들 셋 다 대학 보내는 거. 대학을 보내놨죠. 대학을 보내는지 저희가 이렇게 삶을 살고 있으니 말은 안 해줘도 아마 속이 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인데 가보지도 못했어요. 갈 수도 없고 가지도 않고 저는 2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싸움을 했냐면 처음부터 비전을 보게 됐어요. 왜냐면 스폰서님들께서 보여줬어요. 한 달 만에 10만 원 쓰면서 1,300만 원을 모은 걸 보여주셨고요. 따라서 1,300만 원을 모은 걸 보여주셨고 그 다음 주에 양주현 사장님이 플래티넘을 가셔서 1,300만 원을 버는 걸 보여주셨고 자동으로 루비라는 핀을 6주, 8주 만에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한 달 만에 제가 인생에서 벌어본 적이 없잖아요. 한 달 만에 300이라는 거 일단 맛은 봤잖아요. 그 뒤에 3개월 동안 마이너스가 됐지만 여기서 맛을 본 거예요. 모르고 그냥 언니니까 무조건 할게요 하고 들어왔었는데 와서 보니까 좋았던 건요. 이게 200만 원이어서 좀 좋았어요. 10개월 무조건 했는데 이게 2,000이었거나 1,000만 원이었거나 이랬다고 한다면 못했을 거고 유지비가 50이다 30이다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돈을 못 버는 시간들도 제가 많았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 유지비가 저에게는 10만 원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도 저는 있었던 거예요. 유지비가 단돈 1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버티고 사업을 했고 또 하나 시아버지가 2월달인가 1월달에 돌아가셨거든요. 갑자기 암으로. 그때도 병원에 잘 가보지 못했어요. 사업을 매진을 하느라 별로 가보지 못했는데 제가 루비핀을 저는 처음부터 제 목표가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인맥이 없죠. 능력도 없죠. 재주도 없죠. 영업도 해보지 않았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다이아몬드가 목표는 아니었어요. 이거 마이크 들고 앞에서 하는 모습이 저는 다이아몬드는 싫었어요. 그 전에 지금 돈을 벌면서 앞에 앉아가는 루비지급이 저는 정말 꿈이었었어요. 이거를 1년 반 만인가 그때 이루는 그 날이
로기직급을 성취하는 그 날이 저희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날이었어요. 네, 저는. 근데 제가 막 힘들었다는 얘기 아니고요. 저는요, 이 시크릿을 만나면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그렇게 쓰러지시고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저는요, 진심으로 전했어요. 2년 동안 200만 원을 팔아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정말 진심.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뭐냐면요. 그 가수들 노래하는 프로그램 K-pop 스타라고 하는 거 되게 좋아. 왜 좋아하냐면 평가가 완전히 달라요. 노래를 잘하면 좋아하고 열광하죠. 잘한다고 재능도 있다고 좋아하지만요. 그게 감동을 주지 않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K-pop 엄청 많이 보거든요. 근데 어떤 평가를 받느냐면 놀라운 건요. 노래를 잘 못해요. 재능도 조금 없어. 그런데 진심을 다해 부를 때 사람들이 감동하고 좋아하고 새롭게 느끼고 이런 것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프로를 왜 좋아하냐면요. 늘 도전해요. 그게 꿈이래요. 노래하는 게 너무 좋고 꿈인데 늘 도전하는 그 모습들에 그냥 박수가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응원해주고 싶은 거 있죠. 네, 저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시크릿이 저는 너무 좋아요. 브론즈부터 로열, 실버 한 핀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달려왔고, 그리고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뭐가 있냐면요, 그만두지 않았어요. 70%가 넘는 사람들이 사업을 떠나거나 왜 떠났을까 생각해봤거든요.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마 그 테스트만큼. 그리고 또 하나, 인맥이 없기 때문에 내 밑에 잘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좋은데 잘하는 사람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아마 이런 고민들 때문에. 그리고 또 한 30%가 넘는 사람들은요, 이런 곳에 한 번도 나오시지 않아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떠나갔던 분들. 근데 저는 인천에 제가 4월 달에 시작했는데요. 저 사라는 숫자를 좋아하지 않는데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4월 달에 시작해서 남은 멤버가 4명인데 저는 인천에 4, 5, 4이 아몬드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진심으로 저는 알리고 있고요. 이 사업이 정말 좋고요. 아직은 성공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공한 그 무엇보다 사람들은 사람을 잃을까봐 제일 두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사업을 2년 동안 해보니까 사람을 얻어요. 사람을 얻어요. 엄청 얻어요. 저 인맥 없었잖아요. 제 밑에 좋은 파트너 사장님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저를 도와주는 스폰서 사장님들이 늘 계시잖아요. 김재원 사장님, 임명 사장님. 제가 최근에 어떤 그 말들을 했냐면, 김재원 스폰서님 저에게 엄마 같은 키워주시는 사람 많이 늘려주셨어요. 키워주셨어요. 임명 스폰서님은 저에게 아빠 같은 분. 그냥 생각만 해도 듬직하고 의존적인. 그리고 양변 사장님 저에게 이모 같은 사람. 저에게 2년 동안에 어떻게 사업했는지를 다 알고 계신 분. 말 안 해도. 그리고 또 제가 저기 오현주 스폰서님은 제가 할머니라고 했거든요. 나이는요 제일 어리세요. 나이는 제일 어리시지만 할머니, 갑부 할머니. 저는요 어마어마한 가족을 얻었어요. 저에게 듬직한 이런 스폰서님이 계시고 엄마 아빠 같은 스폰서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저만 또 보진 마세요. 저만 이 사업을 간절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왜 미안을 안 하냐면 송영근 스폰서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인맥 없는 사람이고 저는 여기서 이제 배웠거든요. 저는 제가 흙인 줄 몰랐어요. 왜냐면 그 안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다 이런 사람들만 주위에 있었고요. 성공한 사람도 본 적이 없고요. 부자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안에서 살았는데 굉장히 힘들고 버거웠었던 것 같아요. 매달 생활비를 걱정하면서 이렇게 이 안에서만 살아서 사실 몰랐는데 이곳에 와보니 제가 흙 중에 흙, 그리고 신의 경지까지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완전 바닥 중에 바닥, 윗바닥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지금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 도구 하나를 잡았어요. 이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저는 여기 있었지만 손영로 스폰서님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지금도 현재 여기 계시잖아요. 상위 10%가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상위 1%에 계신 이런 분들도 이 사업을 왜 할까요? 그게 저의
저에게는요, 말은 안 해도 너무너무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 이 사업이 이렇게 좋다라는 걸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것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사업을 하고 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이제 서서 사실 말을 잘 할 줄 모르는데요. 근데 서고 싶었어요. 좀 희망이 되고 싶었고요. 희망을 주고 싶었고, 좀 용기를 드리고 싶었어. 인맥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 재능이 없어도 말을 잘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더라. 말보다 중요한 건요, 말은 잘 못할지라도 진심 있잖아요. 진심.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있거든요. 진심을 전할 수 있어요. 그거는 너무 쉬워요. 내가 겪어온 걸 그냥 그대로. 내가 바라보던 이 시크릿, 정말 나 흙으로 태어나서 제가 세 가지, 아직 시간 좀 주셨으니까 세 가지 제가 절대 상상하지 못했던 꿈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되게 지저분하죠? 첫 번째는요, 집을 사는 거. 단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어요. 꿈이죠. 네, 이룰 수 없는 막연한 꿈. 두 번째는요, 제가 부자로 사는 거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어요. 재능이라도 있어야지 돈이라도 벌죠. 이것도 없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집, 부자, 또한 성공이요. 성공.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나 이런 게 없어서 저는 성공이라는 단어도 단 한 번도 제가 인생에서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공하고 싶었고, 부자로도 살아보고 싶었고, 집도 사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막연한 꿈이지 저의 것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제가 시크릿을 만나면서는요, 꿈이 생겼어요. 꿈이 생겼고, 성공이라는 단어도 늘 가까이서 어떻게 해야지 성공할까 2년 동안 진짜 귀를 기울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까. 이 성공, 그 다음에 부자도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진짜 흙수저에서 신의 경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편안하게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를 절대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잖아요. 두 부부가. 그런데 이거를 시크릿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얻었다는 거. 그리고 또 집은요, 진짜 상상치를 못했어요. 집은 이렇게 살다가 그냥 말지 뭐 어떻게 살아지겠지. 노예 뭐 막연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우울했던 삶을 살았어요. 맨날 울고. 근데 이건 정말 제가 좋은 게요,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근데 노력하고, 그리고 5년이 걸리면 어때요? 좀 10년이 걸리면 어때요? 1,000만원, 2,000만원 버는 거가 높은 경지라면 어때요? 이 시크릿은요, 10만원만 쓰면 되고 10만원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버티면 되거든요. 버티면. 그래서 조금 용기도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정말 다르죠? 너무 말씀 잘하세요. 너무 안 해본 게 없으시죠? 동네 언니인 줄 알았더니 어마어마하신 리더인 줄 몰랐어요. 근데 저는 이게 복이죠. 이런 분들을 만나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게 복이고, 저 같은 사람도 시크릿 안에서 성공하더라. 저 이거 진짜 2019들한테는 정말 전해드리고 싶었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떨더라도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 앉아계신 사장님들도 이 앞에 꼭 나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용기를 정말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말을 잘 못해도 뒤에 또 훌륭한 스폰서님들이 또 마무리 해주실 거라서요.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사장님들 정말 이루실 수 있다는 거 저는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게 진짜라는 거. 근데 저를 보니까 다 하실 수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용기 내시고, 그냥 10만원 쓰는 일이니까 사실 용기 내시고 다 정말 성공하셔서, 아까 그 여행 가는 거 거기 저기 있었거든요. 여기 사장님들도 다 같이 여행 가서 나중에 정말 이룰 수 있는 꿈들, 시크릿만이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사장님들에게도 아마 그 동구가 시크릿이 반드시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모두 다양하게 되실 수 있도록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멋진 강의를 해주신 김상현 사장님에게 다시 한번